네, 반갑습니다. 5월 7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 진단 해야 되겠죠. 자, 주말장이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니까 자, 종목 진단을 빨리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거래량 특징 종목은 대한전선과 우진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는 EM플러스와 GS 리테일, 인기 검색 종목은 LG화학과 카카오게임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한데, 자, 일단 대한전선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대한전선은 그래도 주말장에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상승한 그런 패턴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패턴 괜찮아요. 상승 이후에 횡보, 그 다음에 이평선 모아서 튀어나가는 거, 그 다음에 전고점 넘어갔죠? 자, 흐름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점 지지도 잘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종목은 지금 보면 미국의 전력망에 대한 제대적인 변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전력망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더 확충이 된다거나 뭔가 이제 이쪽에서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전선 이런 거 당연히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국내 전력망 장비 관련 기업들에게 관심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대한전선이라는 기업도 미국 쪽으로 이제 북미 시장 확대 쪽에 계속적인 어떤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특별하게 뭐 엄청난 수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개별적인 재료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개별적인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 와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점은 일단 저항대에 부딪히는 모습이죠. 2,500원대 저항대에 들어가는 모습이어서 여기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좀 발견이 좀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거래량이 이번에 터진 모습인데 윗꼬리 대비해서 지금 아래쪽 몸통이 크죠. 거래량은 지금 양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 상태로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갭으로 뛰어넘어가면 더없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내려서 서줘도 괜찮습니다. 2,100원대부터 시작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평선 아래쪽 지지라인 때 아직 튼튼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항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옆으로 잠깐 서준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린다라고 한다라면 직전 고점대 나오는 이 거래량에 대응하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나오는 이 3,500원 라인 때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물론 저기까지 가려면은 이제 주가가 한 방으로는 안 되겠죠.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보셔도 되는 거고요. 일단 2,500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3,500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에서는 뭐 흠잡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좀 깎아줘야 되겠죠. 지금 갭으로 뛰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고요. 2,100원대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유지가 좀 된다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2,100원대 아래쪽 들어왔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100원부터 이 1,900원 정도 라인 좀 되겠네요.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좀 형성해주는 모습이 나타난다. 즉 상승 이후에 좀 들어와서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면 이 구간대에선 매수가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가격을 깎아줘야 되고요. 최소 2,100원 아래쪽으로 대응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셔도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지지선은 1,900원부터 2,000원. 이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특별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탈할 것 같지도 않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유지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 같은 부분은 일단은 2,500원이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그 자리 넘어서게 되면 3,500원까지 멀리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자, 우진 넘어갈게요. 지금 원자력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도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죠. 우지는 지금 신고가가 나온 패턴이에요. 좋은 흐름입니다. 좋은 패턴이고요. 지금 이제 차세대 원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 나오고 있죠. 지금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탈원전 관련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뭐 공약이 뒤집어진다거나 뭐 공약을 실현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약이 실천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 보시면 뭐 보성 파워텍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신 기계도 있고요.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우진이 가장 많이 튀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이 원자력 관련한 종목이 하나씩 두 개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 못 올라간 종목들도 같이 튀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책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정책주는 길게 멀리 느려서 봐야 된다는 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됩니다.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살짝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2,300원대 지지라인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라인 때 보시면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신고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죠. 추가 상승은 일단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규 매수 접근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튀어 올라가면서 진행되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12,500원대, 12,500원 아래쪽이네요. 12,200원 요 정도 라인 때 지지가 형성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깎아줘야지만 이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겠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원자력 관련주 쪽에서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이나 매수 시점에 나와 있는 종목들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될 테니까 오늘 우진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이 실망할 건 없어요. 키 맞추기가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은 그런 식으로 좀 중거리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정책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 뭐 거치고선 없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일단 살펴보시면 되겠고, 원자력 관련주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냥 길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지고 가시는 전략 그대로 권장해 드리고요. 매수 포인트가 좋은 위치에서 만들어진다면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EN 플러스로 넘어가 볼까요? EN 플러스가 좋은 재료가 하나 나왔어요. 자율협력 주행 기반 화물운송 시스템 과제 최종 선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및 특장차 전문 기업인데, 지금 이제 이 자율협력 주행 기반, 이게 뭐 말 되게 어렵네요. 아무튼 뭐 이런 쪽에서의 최종 그 과제로 선정이 되었다. 이 과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로 운행되는 자율주행 야드 트랙터 개발에 나선다라고 되어 있죠. 정부 국책 과제예요. 정부 국책 과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주가 안정적이죠. 정부를 상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하나의 어떤 그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자율주행이 다시 떠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먹거리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재료예요. 좋은 재료인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튀지 않아서 조금 의아할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추세는 바뀌었죠. 네, 추세가 우하향에서 이제 하락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지금 잡아주는 모습인데, 이런 추세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라인대가 4,100원대 나와 있어요. 4,100원대. 지금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책과제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되겠고, 유지를 좀 잘 해낸다라면 이 지금 추세가 바뀌는 시점에서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단기 상승을 통해서 급등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가격대는 어쨌든 간에 바닥 하단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매수 의견 나쁘지 않습니다. 4,100원대 공략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라인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목표 때는 당연히 지금 최근에 급등한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5,000원, 5,500원 구간이 되겠지만 이 자리 넘어설 것으로 생각돼요. 워낙에 하락 추세가 깊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려면 이제 5,000원에서 5,500원에 그칠 게 아니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너무 많이 싣고 가면은 조금 애매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추세로서는 긍정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이고요. 신규 접근도 지금은 괜찮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GS 리테일 볼게요. GS 리테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요즘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편의점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 리오프닝 관련한 수혜주 또는 1인 가구 수혜주 뭐 등등등인데 글쎄 근데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조금 안 좋은 그런 평가를 좀 받기도 했고요. 과도한 신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춰야 한다. 우려감이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되네요. 지금 신사업 쪽으로 한 게 이제 퀵커머스 그다음에 반려동물 뭐 이런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적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이게 뭐 편의점이나 슈퍼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부분들은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닌 다른 쪽에서 안 좋게 나왔다. 자, 일단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 자체도 문제예요. 네, 근데 1분기 실적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직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들은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해제가 되고 마스크도 벗고 이제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된다면 서서히 실적은 살아나게 될 겁니다. 다만 이 실적이 살아나는 부분들보다도 신사업이 가지고 있는 적자폭이 워낙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글쎄요, 뭐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기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떨어진 모습이 있어서 지금 다행히 그래도 저점 지지는 유지를 해줬긴 했는데 이 라인을 또 깨고 내려간다면 애매하겠죠. 지금 하락 떨어지는 강도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여기서 주춤거린다 하더라도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는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26,000원 절대 깨지 않아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6,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일단 비중 축소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뭐 지금 굳이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저점 지지라는 때가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확장한다면 25,000원까지도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렇게 뚝 떨어진 게 다 반영이 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6,000원 떨어지는 시점부터는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LG화학 볼까요? 애증의 종목이죠. LG화학은 도대체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글쎄 옵시다입니다. 왜냐면 LG화학도 지금 지지선이라고 볼만한 게 별로 없어요. 지지라인대가 지금 50만원대 여기 초반이겠죠? 네, 52만원, 50만원, 요 정도의 지금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지금 현재 위치가 지지선인데, 그 아래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라면 지지라인대가 40만원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도 지금은 나올 수 있는 상태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지난 3월에 나온 저점대가 43만원대, 그 다음에 이번에 4월에 나온 게 45만원 정도. 그래서 이 밴드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내려올 만큼 다 내렸어! 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원부터 반토막 났으니까, 반토막 더 났으니까, 이 정도면 내릴 만큼 내렸어 라는 생각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평선 간의 간격이 굉장히 넓죠. 단기 이평선의 골든크로스를 통해서 주가 반등이 나가더라도 장기 이평선이 위에서 누르는 압박이 큽니다. 바로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이평선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바닥 잡는 게 상당히 오래 걸려요. 상당히 오랜 시간 바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55만원에서 이 45만원 구간, 이 구간에서 계속 잘 되면, 네, 잘 되면입니다. 잘 되면 이 구간대에서 그냥 횡보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잘 못 되면 더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상승을 바로 이렇게 쭉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뒤쪽으로 밀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쪽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배터리다라고 해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지 LG화학을 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소재 쪽으로 연결해서 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 아니겠습니까?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쌍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걸어보세요. 그리고 이평선 정배열이 나오면 장기 이평선에 누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은 보이게 될 겁니다. 다만 네,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가 워낙 힘이 세게 나왔고 이격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패턴보다는 옆으로 누워서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훨씬 더 네,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지금 라인대에서는 홀딩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 지지 라인대 45만원 네, 45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만원 이탈하면 매도하세요. 그게 좀 속이 편하실 것 같고요. 45만원 이탈시 매도, 그 위쪽에서는 홀딩,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볼게요. 게임주들
다 안 좋아요. 지금 그나마 카카오 게임즈가 지난 2월 정도에서는 그래서 저점을 좀 잡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더 빠지는 모습이죠. 뭐 카카오 게임즈 2% 빠진 거 여기 울상 지을 필요 없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주 난리거든요. 위메이드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10%도 하락하는 모습인데 저점 지지가 없어요. 지지가 없기 때문에 더 내릴 수 있는 상태거든요. 24만원에서 지금 7만원까지 빠졌어요. 이거는 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좀 낫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거는 게임 쪽에서도 일단 악재를 통해서 주가 떨어지는 모습인데다가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1분기 실적까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볼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다 보시면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더 떨어지면 안 돼요. 계속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지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비중을 계속 축소해 나가시는 전략을 좀 취해 주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매도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 들어가실 필요가 없겠죠? 네, 신규 접근 하지 마시고요. 게임주들은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게임주들은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가더라도 기술적 반등이고 저점을 통과해서 뭔가 추세를 전환시키고자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당분간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딱 하고 계시면 이런 종목들 바라보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 의견, 리스크 관리 반드시 지금도 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네, 하지 않는 것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한전선과 우진, EM플러스, GS 리테일, LG와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6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네,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